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조합 소식과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쿰스입니다. 저는 사무국 여순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제16차 이사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였죠. 2015년 9월 6일 일요일 오후 4시 합정동 사무소 6층 사무실 회의실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16차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의결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1호 안건이었던 방송 정상화안 의결사항은 국민TV 노조원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9월 7일부터 일시 정지한다. 제작 거부 중인 국민TV 조합원들은 9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업무 복귀 시 복귀 부서는 문서로 시행된 직제에 따르되 보도 및 제작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시 인사 조치한다. 4. 이사회는 임직원과 협동조합의 의사가 반영된 방송혁신단을 구성하여 국민TV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전쟁력 있는 뉴스와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 여건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호 안건입니다. 방송혁신단 구성건인데요. 의결사항으로서는 첫 번째 구성, 방송혁신단은 이사 대표 3인, 현상윤 이사장, 김철수 이사, 이강윤 이사, 제작부서 국장 2인, 제작기능별 직원 대표 5인. 여기서 제작기능별은 보도, 제작, 촬영, 기술, 라디오입니다. 총 10인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 역할은 방송혁신단은 긴박한 재정 문제 해결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포괄적인 논의를 하고 방안을 마련한다. 3호 안건입니다. 정관개정위원회 구성건으로서 의결한 사항은 정관개정위원회는 황운길 이사가 중심이 되어 조합원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준비를 거쳐 추후 재논의한다. 4호 안건 카페 운영 개선건입니다. 의결사항으로는 카페 운영 실태 조사 이후 카페 개선 방안을 발현하여 차기 이사회에 논의한다. 5호 안건입니다. 팟빵 사용료 지급건으로서 의결사항으로서는 팟빵 사용료 지급은 이사장의 판단으로 적정 조치한 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6호 안건 스튜디오 시설 공사 중지권 의결사항으로서는 스튜디오 시설 공사 관련된 추가 비용 160만 원 지출을 승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 7호 안건 감사 업무 전용 게시판 설치건입니다. 의결된 사항으로서는 제안자인 권영일 감사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재논의한다. 8호 안건 단체 교섭건입니다. 의결한 사항으로서는 공정노조가 요구한 단체 교섭건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조치한다. 9호 안건 상근이사 호선건입니다. 의결사항으로서 참석한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현상윤 이사장을 상임이사로 호선하였습니다. 15 안건, 마지막 안건이 되겠네요. IT 혁신위원회 구성건은 의결사항으로 황운길 이사가 전담하여 지원단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및 실행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조합원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는 기타 안건 같은 경우는 의결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전영관 이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출연자 계약서 8조는 일방적으로 방송국에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제8조 계약 해지에 대한 조항을 보면 1항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여 상대방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을 최고한 당사자는 서명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 불이행 또는 이행상, 현저한 불성실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명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 마지막 3항입니다. 좀 딱딱하죠? 본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일방 당사자가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가 어저께 있었던 제16차, 2015년 제16차 이사회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국민.tv 사이트 조합원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시고 의견 게재 및 댓글로서 의견 게재 및 첨언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협의회 소식입니다. 9월 인천 부평 계양구 정기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인 9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부평 바보주막 앞에서 부평 경찰서 맞은편 있죠? 부평 바보주방에서 주막에서 있네요. 그리고 서울 북동부 지역협의회 노원지역 9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9월 11일 저녁 7시 30분부터 있고요. 장소는 노원구청 소강당에 있는데 다이빙벨 해외판을 단체 관람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협의회 분들도 혹은 이제 지역 사회단체나 지역 주민들 모두 초대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고요. 참가 요건 좀 독특하게 처음 봤네요. 아무래도 세월호다 보니까 드레스 코드는 옐로우입니다. 네, 가슴에 노란 리봉을 연상시키네요. 참가비는 5,000원이고 간식대 및 세월호 후원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준비 모임에선 9월 정기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9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있고요. 대상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지역 조합원들은 이번 주 일요일 국민카페, 합정동에 있는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보이는 라디오 신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이죠. 근데 보이는 라디오에서 영상도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번 주랑 다음 주 2회차까지는 소리로만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깐 양해해 주시고요. 제목이 프로그램명이 이런 꽃 같은 청춘이에요. 여기서 이런이라고 들어가서 살짝 볼까 싶은데 국민TV 김기자 김종훈 철학을 연구하는 조소방 조배준 길 잃은 게 저자 장작가 장준영이 만드는 본격 꼰대 저격 방송이라고 합니다. 기대치 상상이지 않으세요? 자, 제가 급하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김종훈 기자한테 요청했는데요. 김 기자의 멘트를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꼰대들 긴장하세요. 긴장하시겠죠? 그리고 7시 반에는 연이어서 위클리 스포츠 아시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 들으실 수 있는 박상현 기자의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되는 위클리 스포츠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있었던 실패와 위기 그리고 성공 사례에서 배우는 협동조합 사례집 지속가능한 협동조합을 가이드북에 있었던 내용을 몇 가지 오늘 약간 마무리하는 의미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오늘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의 외국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주에 나오셨던 쿠피스트 분들 얘기하셨던 내용들과 많이 동일하고 그리고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어서요. 한번 정리하고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하는데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내부. 다시 말해서
조합원, 직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경제적, 경영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아무래도 우리나라예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는 외국 사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정리하는 시간인 거죠. 협동조합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빠르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조직에 더 익숙하게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는 정부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기업, 자본의 이윤 추구가 목적인 자본기업, 가장 많이 보는 게 주식회사죠. 그리고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이런 다양한 기업 중에 하나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 전체의 경제적인 흐름을 알아야 하고 개별 협동조합에 경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조합원과 직원들은 경제 경영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게 되죠. 두 번째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온정주의, 연고주의, 그리고 정서적인 판단이 앞선다는 점입니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지만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데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사실 온정주의, 연고주의, 종교적인 관계는 민주주의에도 큰 걸림돌이 되는 사항이죠. 이런 온정주의, 연고주의, 종교적 관계는 1인 1표의 평등한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1인 1표 원칙은 한 주 한 표 원칙으로 하는 자본기업과 차별성이 있는 것만 아니라 의사결정에서 평등을 저해하는 그 어떤 것들과도 공정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력 있는 경영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협동조합에서 실력 있는 경영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크게 여기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먼저 협동조합은 재정적 형편으로나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능력 있는 경영인에게 충분한 임금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면을 보더라도 협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조합원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체다 보니까 이윤과 수익을 남기는 데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서 협동조합의 취지에서 보면 협동조합은 유능한 경영진에게 자본기업과 같은 연봉이나 스탁옵션, 아시죠? 스탁옵션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협동조합들이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 조직 내에서 최저임금과 최대임금 차이를 크게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내부 조합원 직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하는데 부딪히는 어려움은 첫 번째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직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족합니다. 협동조합은 시민이 출자하여 만든 기업으로서 자본이 소유하는 사기업 그리고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과 다른 형태인 기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죠. 그 이유는 한국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윤을 추구하는 상법상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협동조합이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농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농협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농민의 편이 아니고 정부의 농협 정책을 농민들에게 관철시키는데 앞장선 기관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농협 정책은 산업 자본이 생산한 공산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농산물 수입을 개방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수협도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이미지가 기존에는 조합원들의 니즈가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농협 수협과 같이 정부 주도형으로 만들어진다는 협동조합의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생존 본능 때문에 협동의 유전자가 실종되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묻지마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추세와 함께 OECD에서도 가장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는 등 사회적 갈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 가이드북에서 분석한 바로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살아남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기대거나 배신이라도 해서 이겨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 언론과 사회는 승자 독식, 1등 만능주의 등을 바탕으로 남을 죽이고 올라가는 경쟁에 성공해야 된다는 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아무래도 이웃과 연대하고 남을 배려하다는 이런 가치를 생각하는 협동조합이 자리 잡고 형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와 공무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는 정부와 공무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협동조합의 자립과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의 기업과 자본기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해서 일반 자본기업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사업을 한다는 잣대로만 판단해서 기업 활동을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보지 않고 자본기업은 이윤을 내서 주주와 자본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즉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협동조합은 다수 조합원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크게 네 번째로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진영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던가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앙, 정부나 자치단체와 거버넌스 하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요. 특히 자치단체와 올바른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립과 조직에 대한 자기 책임 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동조합들이 자치와 자립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와 거버넌스를 시행하면 진정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정부에 종속된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사업체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쿰뉴스 출첵해주신 문가님, 교차가님, 그리고 구르는 천둥님은 처음 뵙는 닉네임이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비콤미님, 잘 듣고 계시다고요?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교차방님은 근무 시간 중에 유일하게 듣는 방송이라고 했는데, 영광입니다. 네, 활장님 맞아요.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분들과도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청량한
가을 하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침, 저녁, 특히나 아침에 꽤 쌀쌀하더라고요. 네, 구름청둥님, 예, 저도 정길줄 보이네요. 그리고 내가 좋아님, 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다니 반갑네요. 자, 그러면, 네, 다음에 얘기할 거리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가이드북에 있었던 내용인데, 결국 이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서는 인적 자원의 확보. 인적 자원의 확보. 예, 요거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인적 자원의 확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하죠.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이고요.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보이는 라디오 신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여러분들의 감성과 그리고 놀라움을 자극할 수 있는 신선한 프로그램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6시부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프라 자금 조달. 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자본의 재구성.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서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 해결될 과제로 보고 있어요. 먼저 이제 인적 자원의 확보 부분을 보면은 4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협동조합을 이해하고 경영 마인드와 책임감 있는 리더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 나오는 건데 협동조합은 분명히 자본 구성체인 자본 기업과는 다른 사람 중심의 사업체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사장, 이사 그리고 경영진 모든 리더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협동조합이 저희 나라에서 생활돼서 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이런 리더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 성장하거나 다른 협동조합의 경험이라도 있는 리더가 좋다라고 제안하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강화해야 된다. 예, 기존에 이제 농협이라든가 식협,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교육을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가치 지향적인 그리고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선행돼야 되고요. 여기서 세 번째로 경영적 판단과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질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통 주식회사는 리스크를 주주나 CEO가 담당하면서 그 리스크를 담당하는 경영진에게 최대한 권한을 집중해서 돌파하게 되지만 협동조합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다수의 조합원에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임 마인드가 약하게 되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경영진에게 주어진 권한이 자본기업에 비해서 약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못하게 하는 약점으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바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집단이 필요하고 그 집단에 대한 경영적 결정권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서는 무임승차를 극복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조합원과 직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점. 이게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먼저인 인적 자원의 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식의 전환이죠. 첫 번째로는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을 한다는 거는 자본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경쟁행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 중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업체로서의 위치가 확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사체와 사업체라는 두 가지 점을 함께 가져가야 되고요. 협동조합은 시혜가 아니라 호혜의 경제예요. 시혜는 자선의 개념이지만 협동조합은 호혜, 서로 주고받는 거래라는 점이죠. 그리고 자조와 자기 책임으로 자립과 자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쿰뉴스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난번 루비네 컵을 말씀드리니까 한 분이 사진을 하나 올려놔 주셨는데, 이번엔 혹시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특정 정보를 인식하는 뇌 구조가 생각만큼 모든 걸 다 보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돼요. 가끔, 저는 항상이긴 한데 정신없이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은 다른 게 옆에서 열심히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든가 그런 얘기했어 막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못 듣게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실험으로 본 게 투명 고릴라 실험이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점심시간이죠. 보통 12시에서 1시까지요. 네, 그 시간 투명 고릴라 실험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마무리 점심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7일 쿰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후 되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